4년 동안 강남 오피스텔은 월세와 매매가 멈춰 있었고 4년 동안 아파트는 2배 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독립선언입니다. 3천을 모은 1인 가구는 월세를 살면서 아파트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요, 제가 입으로 얘기하기보다는요,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는 예시는요, 제가 관련이 있다거나, 저의 평이 있는 건 아니고요, 과거 데이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한 하나의 예시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1인 가구가 살만한 강남 오피스텔입니다. 강남역과 신논현역 사이에 있는 오피스텔로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자, 2018년 3월 매매가가 2억 2,200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 2월 매매가가요, 2억 1,800만 원이었습니다.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월세는요, 2018년에 보증금 1,000에 월 80이었고요. 2022년에는 보증금 1,000에 월 84만 원이었습니다. 2020년에는요, 보증금 1,000에 월 60만 원도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도 월 80만 원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2018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중심지, 대단지 아파트를 선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부천의 중심지 중 중동 복사골 건영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대단지에 후기를 보면 살기 나쁘지 않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5평 아파트를 매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2018년 7월에 약 1억 7,500만 원 정도 선에서 매매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 매매를 했고요. 현재 4년이 지나서 2022년 6월에 매매가가 3억 3,500만 원이 됩니다. 시세 차익이 약 1억 6천만 원 정도가 났고요. 190%, 2배가 상승했습니다. 2018년 2월에 전세는 1억 5천만 원 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2018년 1억 7,500만 원 주고 아파트를 매수를 하면서 1억 5천만 원 전세를 낀 갭 투자를 했다라면은 2,500만 원 정도의 제 갭 투자 종잣돈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2022년 6월까지 전세는 4,500만 원 올랐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전세는 사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제 종잣돈 3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중 복사골 건영 아파트에 매매가 1억 7,500만 원에 전세 1억 5천이 끼어있는 2,500만 원의 갭 차 있는 아파트를 매수를 하고요. 나머지 500만 원으로 취득세, 그 다음에 중개료, 그 다음에 단순한 수리를 했다라고 가정합시다. 네, 그리고 2022년 3억 3,500만 원 주고 매도를 하게 되고요. 내 돈 3천만 원 제외하고 1억 3천만 원 수익, 즉 4배의 수익을 이루게 됩니다. 이 케이스는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바닥에 사서 머리에서 팔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우리는 실행이 중요하고 재테크의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 중에서는 수익을 내어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하더라도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러면 내가 종잣돈 3천만 원 있었는데 내가 사는 곳은 강남 오피스텔에 월 80만 원을 주고 보증금 1,000만 원으로 사는 건데 그러면 그 1,000만 원 어떻게 구하냐? 그럼 4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500만 원, 즉 1,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은요, 부모님 찬스를 쓰는 겁니다. 부모님한테 내가 여기에 살아야 되는데 보증금이 1,000만 원 필요해. 500만 원만 좀 빌려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재테크를 한다고 500만 원 빌려달라고 하면 당연히 엄마가 등을 때리겠죠. 하지만 내가 보증금이 필요하다 하면은 흔쾌히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저도 대학교 이후로 부모님한테 이제 도움을 얻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500만 원 정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불효녀는 아니지 않을까, 등골을 빼먹는 그런 자식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만 원은요, 마이너스 통장 쓰세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쭉쭉 월급 쌓이는 거는 바로바로 갚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마련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월세 80이 부담스러워요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선은 아파트를 매수를 할 때요, 1억 5천만 원 정도의 전세를 끼고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1억 5천만 원은 제 돈이 아니고 남의 돈이에요. 즉 은행 돈이든 뭐 어쨌든 세입자 돈이든 남의 돈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가인 이자가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전세가 아니라 내가 은행에 대출을 했다라고 하면 연 3.5% 가정을 한다면은 월 45만 원의 이자가 나옵니다. 네, 그런데 그 45만 원 정도의 뭐 이자를 내가 내지 않고 남의 돈을 가져왔기 때문에 내가 월세 80만 원에 대해서 약 뭐 44만 원, 45만 원 정도는 저는 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36만 원 정도에 대한 가치를 말씀드려 볼게요. 아무래도 저는 여자이다 보니까 주거 환경을 신경을 쓸 때 치안, 위생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게 됩니다. 내가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내가 부자로 가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곳에 대해서 조금 수준이 낮은 것에 대해서 내가 감안을 해야 되는 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너무 바퀴벌레가 나오고 뭐 방길이 무섭고 너무너무 좀 희생을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에 가치를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직장과 주거의 근접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강남 오피스텔에 살면서 직장과 거의 5분, 10분 거리다라고 하면요,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안에서 내가 이리저리 치이면서 쓰는 시간들, 그때 시간을 통해서 내가 뭐 공부를 한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쳐 있는데 그냥 뭐 유튜브 쇼츠를 보거나 그냥 가십거리를 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5분 만에 퇴근을 한다면은 강아지 산책도 시킬 수 있고 내가 운동도 할 수 있고 나만의 그러한 시간들이 확보된다는 거죠.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입니다. 그래서 건강해서 운동을 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돈이 아니고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의 가치로도 저는 충분하다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요, 컨디션이 안 좋아. 내가 회사에 가는데 근데 월차 내기는 싫어. 그럴 때 점심시간 잠깐 이용해서 낮잠 자는 그런 찬스도요. 저는 그거를 가치를 뭐 두느냐 안 두느냐 사람 차이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도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요, 강남 오피스텔은 주차하지 않으면 관리비를 깎아준다. 뭐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월세에서 조금 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는 80만 원 아깝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조금 더 낮춰서 저는 뭐 한 65만 원 선? 이렇게도 충분히 저는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유효한가요? 라는 부분입니다. 즉,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3천만 원으로 아파트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있다. 찾아보면 있다. 뭐 그것이 옳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공부하셔야 되지만 충분히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이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월세를 살면서 직장과 가까운 데 살면서 재테크를 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또 함께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독립선언이었습니다. 함께 독립선언합시다.